안녕하세요. 금일 있었던 기사 업데이트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애플입니다. 비즈너스 터데이의 기사입니다. 애플이 일부 직원을 해고하고 일부 직원에게는 취업재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해고는 애플의 개발 및 보존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직원 수는 불명확하지만 최소한으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하락 우려와 이에 따른 이자율 상승이 대규모 해고를 유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메타 플랫폼즈 구 페이스북과 1차 해고 후 2차 해고로 1만 명의 직원을 감축한다고 발표하면서 대형 기술 회사도 면제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은 올해 초 1만 2천 명의 직원을 해고했으며 아마존도 2차례에 걸쳐 2만 7천 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더 퍼닌설러 커타의 기사입니다. 카타르 대학교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교육전환 계약서에 서명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고급 기술의 힘을 이용하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도구와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는 마이크로소프트 교육전환 프레임워크의 기둥 중 하나인 캠퍼스 사이버 환경보호 혁신적인 교육 경험 제공을 위한 새로운 기술 활용, AI 및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지능형 기술 채택을 통해 과학 연구 브레이크스루 가속화 및 가장 중요한 기둥인 학생 성공을 지원합니다. 이번 협정은 카타르 대학교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학생과 교직원들이 최첨단 기술과 관련 기술 및 도구를 습득하여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인누즈의 기사입니다. 운영체제 아스 가상화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VM,B 등이 이에 대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기술은 단일 물리 서버에서 여러 운영체제 인스턴스를 실행하며 하드웨어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관리 및 배포하는 데 있어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및 가상화 기술의 채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디자스터 리커버리 및 비즈니스 연속성 솔루션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AI 및 기계 학습 ML 기술의 채택 증가, IT 솔루션과 엣지 컴퓨팅에 대한 수요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동향과 기회를 바탕으로 국제 및 지역 업체들이 제품을 출시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라의 기사입니다. 에버코어 ISI는 아마존닷컴 주식의 타겟 주가를 $155로 낮춰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160였습니다. 이에 따라 에버코어 ISI는 이 전자상거래 기업의 주식에 대해 아웃퍼폼 평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분석가들이 아마존닷컴의 주식을 평가한 결과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외 기사입니다. 제퍼리스가 아마존닷컴 주식에 대해 매수 등급을 부여했다는 뉴스입니다. 비즈너스 와이어의 기사입니다. 아마존은 최신 기술과 전문가들의 노력을 결합하여 가짜 상품이 글로벌 공급망에 유입되는 것을 저지하고 고객, 브랜드, 셀링 파트너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더 이상 전례 없는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브랜드 보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아마존의 대응 노력이 범죄 수사의 추천 및 산업 파트너십의 증가에 이어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며 2022년에는 전 세계적인 공급망에서 600만 개 이상의 가짜 상품을 발견하고 알맞게 처분해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의 기사입니다. 뉴질랜드의 발전사인 머크이어리는 아마존과 장기간에 걸쳐 신재생 에너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앞으로 15년간 머큐리의 T 풍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전력량의 약 절반을 구매할 것입니다. T 풍력 발전소는 올해 중반에 준공될 예정이며 남부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370기가와트 시간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질랜드에서의 아마존 웹 서비스의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한 계획 중 하나입니다. 이 계약은 머크이어리가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장해주며 아마존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소식입니다. 의 기사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홈서비스 펜패드 리얼티 버크셔 해서웨이 HSPF 리얼티는
매년 8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 최고 성장 중 하나인 부동산 중개업체로서 버지니아주 스포츠힐베이니아 어리스터릴 이스테이트의 합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리스터릴 이스테이트는 스포츠힐베이니아 카운티 내에서 높은 경험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2014년에 설립된 부티크 부동산 회사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홈서비스 펜패드 리얼티는 이 회사를 인수하여 북미에서 더욱 성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계획으로 어리스터릴 이스테이트의 에이전트들이 버크셔 해서웨이 홈서비스 펜패드 리얼티의 일원이 되고 헤더 크로스는 새로운 인재 영입과 관련한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테슬라 소식입니다. 로이터즈의 기사입니다. 이는 2월에 비해 19.4% 상승한 수치로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 3 및 모델 Y 전기차를 402대 판매한 달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한편 CPCA 자료에 따르면 BYD는 다이너스티 및 오션 시리즈 에브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지난달 289대를 판매하여 작년 대비 97.5% 증가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테슬라는 1분기 차량 판매 기록을 세웠으나 경쟁 업체들의 증가와 불확실한 경제 전망으로 분기 대비 판매 증가율은 겨우 0.5% 수준이었습니다. 중국 내 판매량에 대해서는 중국무역은행자 회사 CNBI의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의 1분기 판매 실적은 3월 26일 기준 801대로 순수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하는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에서 13%를 차지하는 가장 좋은 분기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NBI 자료에 따르면 이 부문에서 BYD는 41%를 차지했습니다. 실러컨의 기사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은 테슬라에게 인종차별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구직자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서 과징금으로 320만 달러 약 611만 5천 파운드를 지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작년 테슬라가 1억 3,7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받은 것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입니다. 이번 판결은 오웬 디아즈라는 클레임 보증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내려졌으며 이전 판결에서 디아즈는 1억 3,7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법관에 의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어 디아즈가 줄여달라는 요청에 따라 재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배심원단은 G 박사, 경제학 교수 스티브 해멀턴, 대학 교수 수전 쿵-위컴 및 3개의 직장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심에서는 G 박사와 해멀턴 교수가 디아즈에게 각각 75영 달러씩, 쿵-위컴 교수가 25영 달러, 그리고 300만 달러의 과징금이 테슬라에 부과되었습니다. 리포터의 기사입니다. 독일 뱅크 도이치뱅크 A가 월요일 아침에 테슬라 내스닥 TSLA 주식에 대해 바이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라이선스된 금융뉴스 회사인 B는 도이치뱅크가 이전과 같이 전기 자동차 생산업체의 주식에 대해 250달러의 목표 가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투자 분석가들도 최근에 해당 주식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MB 카메 데이터에 따르면 TSLA 주식은 4명의 분석가가 판매 평가를 내리고 16명이 중립적인 평가를 내리고 19명이 구매 평가를 내리는 등 혼합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6,167억 달러이며 PE 비율은 53.75이고 패그 비율은 2.47입니다.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 및 에너지 생산 및 저장 시스템의 디자인,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리포터의 다른 기사입니다.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 잉크의 주식 가격 대상이 TD 카우언에서 발표한 리서치 보고서에 따라 140달러에서 170달러로 상승했습니다. TD 카우언은 전기 자동차 생산업체의 주식에 대해 시장 수익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파이퍼 산더, T-퍼넨셜, 바클리즈, CG그룹, 골드만 삭스그룹 등의 여러 연구 분석가들도 해당 주식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분석가들의 의견은 각각 다르지만 테슬라 주식의 평균 등급은 홀드이며 평균 목표 주가는 222.74달러입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1년 동안 최저 101.81달러와
최고 384.29달러를 기록하며 현재 주가는 194.77달러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1월 25일 분기 실적 발표에서 1주당 1.19달러의 EPS를 발표했으며 이는 분석가들의 예상치 0.98달러보다 우수한 성과입니다. 또한 테슬라는 전년 대비 37.2% 증가한 243.2억 달러의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회사의 임원들도 최근 주식 매매 거래를 진행했으며 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헤지 펀드들도 최근에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 및 에너지 생성 및 저장 시스템을 설계,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 및 에너지 생성 및 저장을 위한 두 개의 사업 부문으로 운영됩니다. 자동차 부문은 전기 자동차의 디자인, 개발, 제조, 판매 및 임대와 자동차 규제 인증서의 판매를 포함하며 에너지 생성 및 저장 부문은 에너지 저장 장치 및 태양광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을 담당합니다. PAI의 기사입니다. 4월 4일 36K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테슬라가 미래 저가 모델에 대한 대규모 생산 능력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모델은 마덜 Y의 축소판일 것이며 테슬라는 최대 40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계획 중이다 라는 내부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생산 전략을 조기에 구현하고 공급망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공장은 총 40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며 미국 테슬라 공장에서는 200만 대가 생산되며 독일 베를린 및 중국 상해 공장에서 각각 100만 대가 생산될 것입니다. 북미 공장에서는 멕시코 몬테레이의 회사 공장이 이 새로운 모델의 주요 생산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테슬라의 저가 모델에 대한 소식은 2020년 시이 머스크에 의해 처음으로 발표된 이후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당시 테슬라는 자체 개발한 배터리 기술의 생산 확대 계획을 발표하며 머스크는 이로 인해 2023년에는 25,000달러 가격의 자율주행 전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마덜 Q 및 마덜 E와 같은 이름으로 이 모델에 대한 소식이 돌았지만 라즈 M, 테슬라의 최고 기술자는 3월의 인베스터 데이 행사에서 회사가 마덜 3 또는 마덜 Y의 반값으로 다음 세대의 자동차를 제조할 계획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공장 건설 진행 상황에 익숙한 소스들에 따르면 15만 위안 약 21,797달러 자동차의 대량 생산이 곧 이루어질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시의 기사입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FSD 풀 셀프 마이너스 드라이빙의 대규모 테스트를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카이신이 4월 3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분야에서 선구자로 활동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더딘 것으로 여겨졌던 상황에서의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유사한 소문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동차 블로거인 쟁 X는 3월 27일 위보에서 테슬라 중국이 오토파일럿에 대한 큰 업데이트를 곧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모든 차량은 무료 기본 오토파일럿 BAP 소프트웨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상된 오토파일럿 EEP과 FSD 소프트웨어를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EP와 FSD는 미국에서 각각 6,000달러와 15,000달러, 중국에서는 각각 32,000위안 4,650달러와 64,000위안의 가격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2월 5일 테슬라 중국은 EEP 옵션을 출시하면서 자동차 차선 변경 지원, 자동 주차 및 스마트 서머닝과 같은 여러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옵션은 중국의 차주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한편 테슬라와 경쟁사들의 차량이 도로주행 지원 기능 분야에서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XP는 3월 31일부터 지구와 P7i 모델에서 테슬라 FSD와 유사한 고급 운전 보조 시스템 에이더즈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XP는 이 기능을 2023년 하반기에 고도의 정확한 지도 없이도 주요 중국 도시에서 차선 변경, 추월 및 좌우 회전 기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PAI의 기사입니다. 테슬라가 중국 시장을 위해 테슬라 차량 전용 홈 충전기인
사이버 볼트 CV를 출시했습니다. 사이버 트럭을 모티브로 한 이 제품은 모든 테슬라 모델과 호환되며 최대 32어의 충전 전류로 7W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6M의 충전 케이블과 플러그앤 충전, 타이머 충전, 출발 시간 충전 기능을 지원하며 8어 어댑터를 구매해 별도의 이동식 충전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설치비 포함 500위안 800으로 완전한 홈 충전 패키지를 제공하며 고객은 케이블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보조 재료에 대한 보증을 받습니다. 이 제품은 중국 시장에 맞추어 디자인된 것으로 이번 출시로 전기차 충전소 증설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홈 충전기 시장에 대한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마트 소식입니다. T의 기사입니다. 월마트 월르마트, NYSE, WMT가 미국 내 5개의 전자상거래 물류센터에서 2억 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물류센터 위치에 따라 다르며 약 1억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텍사스의 물류센터와 6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펜실베이니아의 물류센터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해고될 예정입니다. 해고 대상 중 일부 직원들은 회사 내 다른 직책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해고가 실제로 월마트의 인력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해고로 인해 월마트의 인력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B의 기사입니다. 월마트는 아마존과의 경쟁을 격화시키면서 온라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디지털 룩을 통해 더 많은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쇼핑객들이 문을 통과할 때 실제 문의나 디지털 문의든 그들의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해 시즌 상품과 인기 판매 동향을 강조하며 디지털 시장에서 더 많은 고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보다 매력적인 브라우징 경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번 디지털 리뉴얼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출시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온라인 매출 비중을 작년보다 1% 증가시켜 13%로 늘린 월마트는 이제 월마트 구독 서비스로 고소득 가구에게 집중해 지난 2년간 미국 온라인 매출을 11%에서 12%까지 늘렸습니다. JP모건 소식입니다. A의 기사입니다. 미국 버진 아일랜드는 JPM 체이스 코가 젊은 소녀들과 여성들을 성매매하는 제프리 앱스타인을 돕는 데 관여한 것으로 주장하며 이를 기소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새로운 장애 혐의와 은행 임원들이 앱스타인에 대해 놀림을 당하며 대처한 것으로 주장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앱스타인의 행동은 JPM에서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어 이 은행의 고위 임원들이 앱스타인이 젊은 소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농담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JPM은 로이터즈의 요청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건 소식은 아닌데 기사가 있어서 올립니다. 왜 기사입니다. JP모건의 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최근 이루어진 금융시장의 변화가 평온전 폭풍이라며 은행 부실과 같은 여러 위험 인자들이 주가를 2022년 저점으로 다시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최근 몇 주간 주식에 대한 유입이 별 의미 없다며 시스템적인 투자자들, 숏 스퀴즈 그리고 C 변동성 지수 VIX의 하락이 크게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시장의 안정은 평온전 폭풍이라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기술주들의 성장은 미국 및 해외 은행 위기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라이 릴리 소식입니다. 리포터의 기사입니다. 금융그룹 제프리즈는 일라이 릴리 언드 컴퍼니의 주식 평가를 유지하면서 주식 가격 목표를 290에서 31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크레더 스위스 그룹프 구건하임 SN, 캄 JPM 체이스코 및 C 등의 기관이 일라이 릴리 언드 컴퍼니의 주식 평가를 발표하였습니다. 일라이 릴리 언드 컴퍼니는 제약 제품의 발견, 개발, 제조 및 판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제품은 당뇨병, 종양학, 면역학, 신경학 및 기타 제품 및 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메르크 소식입니다. 왜 기사입니다. 미국 법원이 HPV 백신인 가디사일 G로 인한 부작용을 주장하는 고소인들에게 메르크 사가 보유한 모든 부작용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부작용 데이터베이스에는 의사, 환자, 출판물 등으로 제출된 가디사일 부작용에 대한 모든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이번 명령은 플레인티프 변호사들이 메르크에게서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얻으려고 시도한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가디사일은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에게 성적으로 활동적이기 전에 HPV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백신입니다. 그러나 이 백신으로 인해 자가면역 질환, 조기 난소 기능 부전, 만성피로증, 암 등의 부작용을 겪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방 법원에서 진행되며 이 밖에도 이와 유사한 고소가 전국적으로 제기될 예정입니다. F의 기사입니다. 바이오메드 엑스 인스터투트와 머크가 암특이 취약점을 활용하여 표적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RNA인인 캔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어서 종양 면역 원성 증가를 위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 프로젝트에서는 종양 면역 원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암 면역요법의 효능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종양 특이적 DNA, 손상 수리 DNA, 데머지 랩AI야, DDR 기전을 대상으로 하거나 종양 내재성 DDR 결함을 이용하여 종양 돌연변이 부하와 면역 원성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번 협력 프로젝트는 두 기관 간 10번째 공동 연구 그룹이며 국제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고 2023년 5월 28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외 기사입니다. 머크와 SE 합병할 것이라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는 암 치료 분야에서의 임상 연구를 계속해왔으며 그 결과 FDA는 S과 A파머의 항체 마이너스 드러그 결합체 P와 머크의 PD-1 억제제 K의 콤보를 초기 치료로 사용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 조합은 세포암인 요로상 피암에서 기반 항암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P는 PD-1 또는 PD-3 억제제 예, K 및 플래티넘 함유 항암 화학요법을 이미 받은 환자들과 함유 항암 화학요법을 받을 수 없는 환자들에게 승인된 상태입니다. 이 승인을 통해 머크는 K의 특허 보호를 2027년 이후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며 P는 S의 상업적인 기반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